1차 부등식, 두 번째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란 건 뭐냐? 알고 있죠? 부등식의 모든 항을 일단 좌변으로 이항을 해요. 우변을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좌변이 1차식이 되었을 때, 뭐, 부등호의 모양, 네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뭐,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모양은 상관이 없는데, 부등호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모양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좌변에 식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 식이 1차식이면 전체적으로 얘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AX가 0, 부등식, AXB, 요 부등식의 풀이, 뭐 사실은 이 정도의 부등식은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A가 양수일 때, 이건 거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X 앞에 있는 개수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죠. A가 양수면 X, A분의 B, 마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분모로 간 것 같죠? 분모 자리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푼 거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음수로 나눠준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안 바뀌고 A가 음수였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A가 0이면 사실 A가 0이면 이건 1차 부등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 1차 부등식 요것의 풀이가 아니고 그냥 부등식 이것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였었지. A가 0일 때는 사실은 1차 부등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의 타이틀도 1차 부등식 이것의 풀이가 아니면 부등식 이것의 풀이야. 조금 이상한 거는 1차 부등식이라는 큰 단원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경우는 뭐 사실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이거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주로 이쪽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A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보통 뭐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X 앞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답이 미리 보세요. A가 0일 때 뭐라고 돼 있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없다. B가 0보다 작으면 해는 모든 실수이다. 라는 식으로 돼 있죠. 특이하죠. 부등식을 풀었는데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을 풀었는데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기본적인 해 모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어떤 부등식을 풀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A가 0일 때는 어떨 때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또 해는 모든 실수. 이런 걸 묶어서 보통 우리는 특수해라고 보통 불러요. 특수해. 특수한 형태의 해 이런 거죠. 해가 아예 없다.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해는 모든 실수다. 해는 다 된다는 얘기죠. 뭐든 다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언제 그러냐?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 A가 0이 되었을 때 별표 꼭 쳐두시고요.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출제는 보통 거꾸로 나오거든요. 거꾸로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AX, B 요것의 해가 없다. 뭐 A 값을 구하세요. B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는 요것의 해가 모든 실수다. 또는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A나 B에 대한 조건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가 0일 때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해가 없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해가 없다고 하면 A가 0이라야 되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하면 A는 0이라야 되고 B는 음수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새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X, B에 대해서 첫 번째 해는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해는 없다. 해가 없다. 어떻게 되면 해가 없어지는 거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A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A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한 상태에서 해가 없어지려면 부등호는 반대가 돼야 돼요. 부등호는 반대가 돼야 된다.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수학에서 반대 또는 이제 나머지라고 하는데요. 못과 나머지 말고 이 일정 부분 그 나머지를 보통 얘기하는 거야. 부등호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요 부등호랑 반대가 뭐냐? 이거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는 이거. 부등호 방향도 반대인데 등호도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 부등호의 반대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얘네들은 더 안 써도 되겠죠? 얘네들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요 둘 사이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 요 둘 사이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는 이게 되는 거고, 이것의 반대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는 이게 되고, 이것의 반대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없다고 하면 A는 무조건 0 돼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그거를 대입하면 X는 필요 없겠죠. 0 곱하기 X니까. 0, 그 다음에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등호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부등호 방향을 요렇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해가 없을 때는. 해가 없을 때는.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주면 해가 없을 조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 역시 첫 번째로 A는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대입한 상태에서 B의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부등호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니까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부등식 예를 들어서 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A에다 0을 대입해. 그럼 뭐가 되겠어? 0B가 되겠죠? 부등호는 그대로 쓰라고 했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은 A는 0이면서 B는 0보다 작아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는 완전 반대지. 이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만 바꾸는 거를 반대라고 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가 없다에 대한 풀이법은 A가 0인 상태에서, A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A가 0인 상태에서 그걸 대입했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B의 범위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A 하나만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가 모든 실수다. 역시 A에다 0을 대입했을 때, A는 0이고 0을 대입했을 때 B의 범위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주면 B의 범위가 만들어진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건질만한 공식. 그 전까지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건질만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차 부등식처럼 생긴 모양에서 해는 없다 또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될 조건들. 요거 체크하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